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시는 문제이고 저희 의뢰인분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교통사고로 합의하고 나서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보험사와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으면서 합의를 하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법상 규정 때문인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그 금액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병원비가 전부 일반 수가로 잡히는 거죠. 이 일반 수가가 자동차 보험 수가나 산재 보험 수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생각보다 향후 치료비는 금방 동이 납니다. 문제는 치료는 아직 계속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받은 향후 치료비는 이미 바닥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향후 치료비 항목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소명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때부터는 공단이 공단 부담금을 내고 본인이 본인 부담금 부분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는 아예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초에 받았던 합의금까지 전부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합의를 하려면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고착된 시점에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땡겨서 돈을 먼저 받는 것보다 차라리 급성기에 치료를 다 받고요. 치료비가 이제 더 이상 많이 지출되지 않는 시점에 향후 치료비로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그때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자체는 휴업손해, 위자료, 일시수입 등 다른 항목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요. 즉 굳이 그 향후 치료비를 크게 잡아서 조기에 합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고민들도 많으세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합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셔서 급한 생활비를 우선 해결하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단기적인 그런 작은 문제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합의금까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의 부상 상태와 남은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보험사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적정한 합의 시기와 남은 치료 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역시 수천 건의 사고 사례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상해 유형별로 향후 필요한 치료비의 규모와 치료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 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치료 과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카페 보상과 배상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상단의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